안녕하세요. 이번에 젊은 건축가 공모전에 참여한 정리건축 유화강 사마건축사사무소의 박상민입니다. 제가 생각한 사회적 건축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도서관을 막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노인들 많으니까 요양을 많이 지어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건축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건축이 전 사회적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건축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결국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류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이제 항목인데요. 그렇다면 그 우리 건축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이런 건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는 게 좀 사회적 건축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좀 거창하고 사람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건물들에 의해서 줄어든 녹지 면적을 보면서 그 줄어든 녹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옥상 공간이나 건물 사이 공간에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도시의 자연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사람들이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수목을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택가는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만을 배출시켰다면 이제는 산소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는 곳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이거든요. 이번 여름이 되게 더웠었는데 그 폭염을 맞으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이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한데 제가 근처에 나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을 그냥 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가 계속 이제 가소비 되면서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런 저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가 더욱더 이제 이산화탄소만을 배출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게 있어서 이 공모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옥상 위에 정원이라든지 그런 녹지를 심는다는 건 엄청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옥상 공간을 하나로 이어서 도시에 이제 거대한 숲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진행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조립이나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뭐 블록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랑 어떻게 이런 플랜트 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조립되며 이 재료는 뭔지 좀 그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았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상의 수목이나 그리고 토양에 대한 하중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방문객들과 기존 입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녹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도시 속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건축적 가능성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상업 건축 쪽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 건축은 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이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건축은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도전하고 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을 좀 앞으로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하면은 요즘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지으면은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간 이제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집중을 되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본이라든지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공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병원 이제 라운지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좀 어떤 따뜻한 공간에 대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권력이나 어떤 현실 앞에서 좀 크게 좌우하면서 좀 좌절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동참을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뭐 내 자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일생에 그리고 이 도시에 더 좋은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같이 하면서 이제 건축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좀 더 이제 나은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건축 공간이 좋은 영향을 주고 어떤 건축 외관이 우리의 이런 도시를 좀 더 예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